성수동의 한 카페 사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 다음 달에 문 닫아요? 월 매출 2천만 원 찍는 카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천 명.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닫았을까요? 임대료가 4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 70만 원 차이. 그런데 이 사장님의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딱 15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말입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시급이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26년은 더 지옥일 것 같아서요. 미리 정리했어요. 자, 이게 한 사람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자영업 폐업이 100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인구가 통째로 폐업한 겁니다. 2025년 1분기 카페만 743개가 사라졌습니다. 통계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영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12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열심히 해도 망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550만 명입니다.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축하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550만 명이 지금 세 가지 폭탄을 동시에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폭탄, 고물가. 두 번째 폭탄, 고금리. 세 번째 폭탄, 소비 침체. 임대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균 15% 올랐습니다. 대학가는 20% 이상 뛰었습니다. 인건비는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입니다. 작년보다 2.9%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은요,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15% 오르고, 인건비 3% 오르고, 원재료 12% 오르면 메뉴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최소 10%는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은 돈이 없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은 있는데 안 씁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자, 소비 습관이 바꾼 업종. 제목만 들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객이 안 오거든요. 첫 번째 업종, 일반 카페입니다. A, 카페는 항상 사람 많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25년 1분기 카페 743개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폐업률 4.2%.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커피 머신입니다. 캡슐 커피, 원두 커피. 집에서 2,000원이면 카페 수준 커피를 마십니다. 아니면 편의점에 갑니다. GS25 프리미엄 아메리카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원입니다. 카페는 5,000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자, 강남 주요 상권에서도 카페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입니다, 강남. 돈 많은 사람들 동네에서도 카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업종, PC방입니다. PC방은 게이머들 천국 아닌가요? 옛날 얘기입니다. 게임 이용 시간이 6% 감소했습니다. PC방 가동률이 20%입니다. 20%요. 컴퓨터 100대 중 20대만 켜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애들 뭐로 게임합니까? 휴대폰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전부 휴대폰으로 합니다.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있으면 PC방 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기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습니다. 인건비는요? 시간당 1,320원입니다. 세 번째 업종, 소규모 의류 매장입니다. 동네 옷가게 말입니다. A.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은 여전히 사람 많던데요. 맞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자라, 유니클로 같은 대형 매장은 사람 넘칩니다. 문제는 소규모 동네 옷가게입니다. 옷 20벌, 30벌 걸어놓고 파는 그런 가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옷 어디서 삽니까? 온라인입니다. 무신사, 지그재그에서 수천 개 옵션을 봅니다. 리뷰 보고, 코디 보고, 최저가 찾아서 삽니다. 아니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로 삽니다. 시착은요, 사이즈 안 맞으면요, 온라인도 무료 반품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어보고 안 맞으면 보냅니다. 동네 옷가게는 선택지가 20개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온라인보다 비쌉니다.
왜 그 가게에 갑니까? 대형 브랜드 매장은 살아남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옷가게는 다릅니다. 이 임대료는 똑같이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듭니다. 사장님들 지금 재고만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비자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손님이 안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옥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플랫폼에 잡아먹히는 업종. 이건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옵니다. 매출도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법니다. 왜일까요? 플랫폼이 다 가져가거든요. 네 번째 업종. 배달 전문점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하시죠? 편하죠?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2%에서 8%라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중개 수수료 7%, 배달비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2,500원. 광고 안 하면은 주문 안 들어옵니다. 월 10만 원. 결제 수수료 3%. 전부 합치면 얼마일까요? 실질적으로 15%에서 20%입니다. 광고 많이 하는 업체는 25% 넘어갑니다. 월 매출 2천만 원이면 400만 원을 플랫폼에 줍니다. 다섯 번째 업종,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안정적이지 않나요? 안정적으로 망합니다. 24시간 돌려야 합니다. 알바 써야 합니다. 시간당 1320원입니다. 하루 24시간이면 얼마일까요? 약 2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75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본사 수수료 내야 합니다. 본사가 떠넘기는 물량 받아야 합니다. 팔리지도 않는 신제품 말입니다. 순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도 안 됩니다. 점주 실수령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고매출 점포는 3천만 원 벌지만 그건 상위 10%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업종 치킨집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말입니다. 닭고기 값이 작년보다 15% 올랐습니다. 본사 로열티 내야 합니다. 원재료는 본사에서 사야 합니다. 비싸도 사야 합니다. 거부하면 계약 해지됩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은 찍어야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치킨 주문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배달비만 4,000원입니다. 치킨값 2만 원에 배달비 4,000원이면 2만 4,000원입니다.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 먹습니다. 자,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네, 손님은 있는데 돈을 못 법니다. 왜냐하면 플랫폼과 본사가 이익을 다 가져가거든요. 이게 두 번째 지옥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구조 붕괴로 연쇄 몰락하는 업종. 네, 이건 가장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업종 학원입니다. 특히 일반 과목 학원, 수학, 영어 학원 말입니다. 2025년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05만 명입니다. 2030년에는 40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학생이 100만 명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폐교가 391개입니다. 학교도 문 닫는데 학원이 살아남을까요? 거기에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같은 온라인 강의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인강 하나면 전국 1등 강사 수업 듣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무제한입니다. 동네 학원은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여덟 번째 업종, 동네 빵집입니다. 자, 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말입니다. 파리바게뜨, 자, 뚜레쥬르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약 8,000개입니다. 8,000개요. 어딜 가도 파봐. 뚜레쥬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베이커리가 뭘 합니까? 저가 공세입니다. 빵 4개에 10,000원 행사를 합니다. 개인 베이커리는 빵 하나에 5,000원 받습니다. 손님들이 어디 갑니까? 당연히 대형 베이커리 갑니다. 실제로 3년간 베이글 가격이 44% 올랐습니다. 소금빵은 30% 올랐습니다. 개인 베이커리는 원가 경쟁력이 전무합니다. 아홉 번째 업종, 네일샵과 미용실입니다. 10,000원대 네일샵 보셨습니까? 10,000원대 커트 미용실 보셨습니까? 요즘 엄청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입니다. 가격을 확 낮춰서 고객을 빨아들입니다. 개인 네일샵은 5만 원 받습니다. 프랜차이즈는 15,000원 받습니다. 자,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뭡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 플랫폼, 저출산,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은 무력합니다. 이게 세 번째 지옥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예상 밖 신흥 위험 업종. 이건 요즘 뜨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뜨긴 뜹니다. 그런데 더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뜨는 업종일수록 경쟁자가 빠르게 몰리거든요. 열 번째 업종, 무인 점포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무인 세탁소,
그냥 요즘 대세 아닙니까? 인건비 안 들고 24시간 돌아가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소비자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사장님이 직접 가야 합니다. 원격 관제 시스템, 돈 엄청 듭니다. 수리비 더 듭니다. 재고 관리 직접 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률이 일반 점포의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인건비 절약한 만큼 관리비로 나갑니다. 11번째 업종, 반려동물 관련 소규모 업체입니다. 펫 시장 엄청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은 큽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몇 명이 뛰어들었는지 아십니까? 과포합니다. 동네마다 펫샵, 펫카페, 펫호텔이 생겼습니다.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프랜차이즈별로 다르지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회수 기간은요, 3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습니까? 대형 체인들이 저가 공세를 펼칩니다.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춥니다. 개인은 못 이깁니다. 12번째 업종, 소규모 스터디 카페입니다. 대학가 주변 스터디 카페 많이 보셨죠? 요즘 얼마나 망하는지 아십니까? 대학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왜일까요?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저출산 때문입니다. 거기에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대형 카페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뭡니까? 요즘 뜨는 업종일수록 경쟁이 과열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게 네 번째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업종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업종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열심히 해도 망하는 걸까요? 첫째, 삼중 비용 폭탄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임대료가 평균 15% 올랐습니다. 대학가는 20% 이상 뛰었습니다. 인건비는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입니다. 작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2.9% 인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루 8시간,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약 215만 원입니다. 알바 2명 쓰면 430만 원입니다. 원재료는요, 평균 12% 올랐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전부 올랐습니다. 둘째, 소비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 숫자 좀 보십시오. 백화점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은 39.2%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 많은 사람은 명품 삽니다. 루이비통, 샤넬 잘 팔립니다. 돈 없는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 먹습니다. 그럼 중간은요? 없습니다. 2만 원, 3만 원대 외식이 무너졌습니다. 네, 가성비 극대화 소비 패턴이 고착됐습니다. 비싸게 먹을 거면 제대로 먹습니다. 싸게 먹을 거면 최대한 쌉니다. 중간 가격대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부분이 어디 타겟합니까? 중간 가격대입니다. 셋째, 자영업 과포화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550만 명입니다. OECD 1등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습니다.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상권의 같은 업종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커피숍이 3개 있던 거리에 5개가 됩니다. 고깃집이 2개 있던 골목에 4개가 됩니다. 신규 진입자가 들어옵니다. 저가 공세를 펼칩니다. 기존 업체도 가격을 내립니다. 결국 다 같이 망합니다. 넷째, 플랫폼 종속이 심화됐습니다. 배달, 유통, 결제, 모든 게 플랫폼에 의존합니다. 배달 의민족 없이 치킨 팔 수 있습니까? 쿠팡 없이 물건 팔 수 있습니까? 카드 결제 없이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플랫폼이 수수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야 합니다. 자, 성수동 카페 사장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월 임대료 450만 원에서 520만 원, 월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150만 원, 하루 10시간 일해서 말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절망만 말씀드리면 안 되죠.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종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에어컨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보고 직접 고칩니까? 아닙니다. 기술자 부릅니다.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기술자 부릅니다. 자동차 정비는요, 특히 전기차, 수입차는요, 전문 정비소 가야 합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숙련이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자,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려 하거든요. 자, 기술자가 고령화됐습니다. 신규 진입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 파워가 셉니다. 두 번째, 필수 생활 서비스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꼭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장례 서비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치러야죠. 자, 고령화 사회입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삿짐 센터. 전월세 이동이 지속됩니다. 세탁소, 특히 고급 의류 세탁, 명품 산 사람들 늘어납니다. 세 번째, 시니어 타겟 업종입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50만 명 돌파했습니다. 2030년이면 1300만 명 넘어갑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노인 돌봄, 요양 서비스, 실버 헬스케어, 실버 체육관, 시니어 모빌리티,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네 번째, 초개인화 서비스입니다. 나만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1인 컨설팅, 세무, 노무, 법률, 전문 영역입니다. 프리랜서 전문직, 영상 편집, 디자인,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 트레이너, 코칭, 1대 1 맞춤 서비스입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초기 비용이 낮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장소 제약이 없습니다. 카페 차릴 돈으로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특화 먹거리입니다. 오직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특화 음식. 부산 가면 꼭 가는 그 맛집. 대체 불가능합니다. 1인 셰프 다이닝. 예약제로 소량만 만듭니다. 고급화합니다. 케이터링, 도시락, 특히 기업, 병원 납품, B2B 장사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업종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차별화 요소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3년 버틸 자본이 있습니까? 초기 투자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운영자금 1년치 필요합니다. 생활비 6개월치 필요합니다. 왜 3년이냐고요? 자영업은 3년은 버텨야 자리 잡습니다. 자본 없이 시작하면 1년 안에 망합니다. 둘째, 플랫폼 의존도가 30% 이하입니까?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몇 퍼센트입니까? 유통 플랫폼 수수료는요, 30%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올리면 바로 적자입니다. 셋째, 온라인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까? 내가 하려는 사업이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합니까? 직접 방문이 필수입니까?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하면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넷째, 경쟁자가 5개 이상입니까? 내 가게 방형 500m 안에 같은 업종이 몇 개입니까? 5개 이상이면 과포화입니다. 신규 진입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내 전문성과 차별화 요소가 있습니까? 가격 경쟁 아닌 독점 요소가 있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더 이상 마지막 선택지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빚만 남습니다. 퇴직금 날리고 대출 받고 결국 파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있다면 여전히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위험 업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비 습관이 바꾼 업종, 카페, PC방, 소규모 의류 매장, 플랫폼에 잡아먹히는 업종, 배달 전문점, 편의점, 치킨집, 구조 붕괴로 연쇄 몰락하는 업종, 학원, 빵집, 미용실, 예상 밖 신흥 위험 업종, 무인 점포, 반려동물, 스터디 카페, 그리고 5가지 안전 업종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기술 서비스업, 필수 생활 서비스, 시니어 타겟 업종, 초개인화 서비스, 특화 먹거리, 마지막으로 5가지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년 버틸 자본, 플랫폼 의존도 30% 이하, 온라인 대체 가능성, 경쟁자 5개 이상 여부, 전문성과 차별화 요소, 열심히 하는 건